그러면은 미국이 FOMC 지금 6주에 한 번씩인데 그러면 1월부터 있나요? 네, 이제 언제 FOMC가 미국 시간으로는 1월 31일하고 2월 1일이에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발표는 한국 시간 하루 네, 늦으니까 맞아요. 2월 2일 새벽에 이제 첫 FOMC 네. 이제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회견도 이제 발표들을 하죠. 23년 처음으로.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이 금리가 4.5% 상단인데 미국이 예상한 거는 5% 이상, 5.25에서 5.5까지는 그러니까 올릴 거다. 네, 일단 아직까지 0.75 정도의 정도는 예, 목표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아마 1월, 그러니까 첫 FOMC까지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뭐 비슷해. 0.5%는 한 번 더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하고 장기간 유지 또는 네, 0.25에 한 번 올리고 0.5 한 번 네. 올리고 3월 말에 한 번 0.25까지 올리고 네. 그리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지 네.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그 생각을 유지 때 굉장히 고통이 심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당장 다음 주에 이제 1월 2일 날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미국이랑 우리랑 지금 한국이 3.25, 미국 4.1.25 차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1% 내외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금리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한 번 더 올리지 네, 않을까? 0.25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1%. 근데 바로 또 2월 달에 이제 미국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또 미국이, 0.5 올리면 네, 그러면은 일단은 상단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뭐 2월 달까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역시 이제 초반부터 조금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IMF 같은 경우도 2023년 세계 경제 전망률을 좀 하향 조정했어요. 뭐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금리인지라 네. 10월 기준으로 한 2.7%.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 내외. 뭐 IMF 같은 경우는 1%고 다른 기관은 뭐 0.6%까지도 보더라고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자동차 판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차 하나 구매하려면은 특정 뭐 우리나라의 H사의 이제 전기차만 빼고는 뭐 그거는 이제 아직도 뭐 우리나라 H차는 뭐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지만은 전 세계 어떤 차도 이제는 6개월이 뭐 3주 안에 모든 차가 다 뽑혀져 나올 수 있다 하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그 말 그대로 소비가 지갑이 얼마나 다쳤는지가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보여지는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7%예요. 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맞습니다. 있죠. 현재는. 근데 아까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금리가 되면서 회사들이 점점 실적이 나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렸던 임금을 깎을 거고 네. 아니면 고용자들을 자를 거고 해고시키겠죠. 해고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실업률이 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조금 자연스러운 애매한 거죠. 현상이지만은 일단은 말 그대로 고용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확실히 둔화된다는 둔화된다. 얘기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침체라기보다는 일단 둔화, 확실히 현재는 이제 둔화 기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침체까지는 가기는 저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네, 좀 여유가 있다, 있다고 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도 이제 실업률은 다소 조금 높아질 거다. 그 대신 이제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유지는 되지만 뭐 옛날처럼 9%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금리가 좀 더 올리고 이런 게 좀 바탕으로 해주면 인플레이션은 한 5%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일단은 그 정도 기대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미국이 금리 정책을 전환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좋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계속 어쨌든 속을 썩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 생각에는요. 이게 이번 연도 2월에 시작했는데 네. 전쟁 해봤지. 지금 21세기 이런 네. 시대에 전쟁 해봤자 길어봤자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상은 했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네, 맞습니다.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실제 뭐 푸틴 대통령도 뭐 각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휴전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이제 전쟁을 그만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금방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물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역시도 갈 때까지 가보자. 예, 일단은 우리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당한 만큼 일단은 계속 뭐 되갚아 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국민 자체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이제 좀 전쟁을 좀 그만했으면 그만하자. 약간 좋겠다는 거죠. 러시아 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만약 전쟁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빠른 시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너무 뭐 2년, 3년 장기화되지 네. 않고 생각 외로 빨리 종료가 된다면 세계 경제 회복은 조금 다소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는 끝나야 예. 그게 뭐 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좀 빨리 끝나도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좀 세계화가 좀 그전까지는 좀 하나로 좀 뭉쳐 있었다. 네. 왜냐면 금리 올리면 다른 좀 같이 동조해서 올려주고 내리고 이런 게 좀 하나의 단일화되어 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도 다 무너졌고 네. 일단 뭐 하나화됐던 게 약간 좀 각개전투하는 모습을 조금 네, 맞습니다. 보이면서 아무리 전쟁이 조금 조기 종료되더라도 좀 붕괴된 이런 공급망이나 하나의 세계화가 무너진 게 언제 좀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좀 관건인 것 같기도 말 해요. 그대로 이제 뭐 정치 쪽 얘기로 빠지긴 하죠. 신냉전화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을 기조로 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말 그대로 서방 세계 이제 막 그렇죠. 미국과 이제 유럽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찢어지는 이제 성향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자재의 최대 소비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던 유럽과 미국이 있었고 그리고 원자재를 최대 수출하는 나라는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였으니까. 수출국에 오히려 이제 수입 받는 쪽에서 이제 니네 나라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안 받겠어. 못 써, 우리는 안 써. 공급망을 다른 데로 뚫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뭐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오는 게 싸게 들여올 수는 있지만은 미국산 이제 천연가스를 LNG를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올해는 이제 그 공급망을 확대를 이제 많이 바꿨다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는 지구촌화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좀 붕괴된 이런 뭐 우리 시대에 없었던 저희가 경험해본 적 말 그대로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경험도 저희 세대는 솔직히 없었잖아요. 있었어도 저희가 너무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현재 20, 30, 40대 초반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3년은 이런 모든 이슈로 인해서 저희 세대들, 저희 밑에 세대 친구들도 여전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이제 신입사원 뭐 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규모 자체도 줄고 뭐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 차장님은 그럼 내년에 어떻게 뭐 물가나 금리 자체가 그러면 상반기 자체는 쉽지 않다. 그렇죠. 상반기에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네, 그렇죠. 전 세계가 금리를 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 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가 보기에 5%대만 들어가면은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뭐 내리는 단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그게 뭐 합니다. 내년 한 연말 정도? 네. 그러니까 올해 자체는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은 내년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 유지가 금리가 5%까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의 실업률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의 소비는 이제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나 어디서부터 생산량도 줄어들고 네. 모든 게 이제 조금 다 감소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다 이제 민간의 부채 부담을 좀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희망은 중국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지난주부터 코로나 4등급에서 2등급 뭐 그렇게 이제 그 질병의 단위 수준을 좀 많이 낮추면서 이제 말 그대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시진핑
최고위원을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한다면은 확실시 된 이상에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무리를 해서 뭐 고립을 나라 자체를 고립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일단은 개방이 될 것 같아서 개방됐고 뭐. 그나마 중국에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재개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저는 또 중국 부동산 시장 요즘에 또 수요 부진 네. 때문에 좀 부동산이 이슈가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작년 때부터 이제 계속 많이 이야기가 해가지고 나왔던 거지만 그게 이제 재개방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잡아주면 네. 그게 조금 저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찾자 보면 그게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다 힘들은데 중국이 오히려 중국만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어서 중국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희망을 볼 수 있진 않을까. 그리고 미국 달러화 자체도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도 달러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 옛날 진짜 뭐 금리 올릴 때마다 딱 뭐 달러 위로 팡팡 튀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몇 가지 완전 희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고금리 현상은 이어질 거고 당분간 이어지지 네, 않을까. 그 당분간 이어질 동안에 고통 분담은 다 같이 이제 뭐 전 세계의 국민들이 이제 많이 고통을 겪게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렇죠.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도 많이 받고 조금 돈 많이 받았잖아요. 뭐 근데 그거는 뭐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좀 많으니까 네. 일단은 미국이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우리나라도 많이 금리가 좀 다시 좀 안정적으로 안정화되고. 떨어지는 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조금 계속 어두운 얘기만. 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어두운 얘기만 자체가 했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죽겠단 말이죠. 네, 월급이 더 올라야 되는데 왜 월급을 안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위에서 보시겠냐 말이죠. 보실 수도 있으니까 어필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지금 보시는 청취자분들, 자 내년 전망 자체는 누구나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미국의 최단 그 높이가 5%는 갈 것 같다라고 이미 4.5%니까요. 일단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이제 중국이 다시 개방을 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금리 자체가 안정화가 된다 하면은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기 둔화까지는 가더라도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책으로 배울 때 경기 침체가 힘드냐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해서 그 나라나 기업들이 힘든 게 더 힘드냐 했을 때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기간이 훨씬 힘들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자체도 내 모든 뭐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은 쉽지는 않지만은 뭐 그 기대해보는 사이에서 개묘는 토끼잖아요. 저희 아버지 해인데 제 아버지가 돈을 또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은퇴를 하셨지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본인이 버시는 거니까. 자, 그랬으면 좋은 마음에 저희가 이제 12월 마지막 올해 22년 마무리를 하고 23년에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FOMC 전에 그러면은 한번 찾아뵙겠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새해 맞이해서 개묘년 시작을 또 러시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루하지만은 이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 필요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현재 계속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해적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 우리 PD님 22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우리 내년에도 파이팅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